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직업은 영어 교사입니다. 졸업 후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은 교사가 예전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직업군이지만 대학에 갈 때 IMF가 터진 시기에 사범대학의 인기가 높았던 시기를 잘 기억합니다. 대학 졸업해서 선생님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고 안정적인 직업을 희망하셨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착한 남자를 만나서 오순도순하게 산다는 것만 봐도 어머니께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의사나 변호사는 매우 많은 돈을 벌지만 그럼에도 남굴통부터 물어 부인의 꿈이 간단한 것은 왜 그러죠? 의사나 변호사는 많은 돈을 버는 반면 머리가 아프면 너도 딸이나 아들만 아까운 엄마. 엄마는 왜 이처럼 소중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기 싫어합니까? 능력 있는 여성들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능력을 갖춘 거대한 커리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남편을 가지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굳이 결혼 같은 것은 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갈게. 이런 쓸데없는 말은 그만해. 그런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 내 진짜 시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엄마를 팔자로 팔다니 어차피 외롭게 살걸? 그런 속허구를 들은 거야? 제가 농담으로라도 시집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해야 했지. 엄마는 그런 말 싫어하셨어. 엄마는 보수적이거나 옛날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결혼 문제나 여성의 직업에 대한 엄마의 철학은 확실했어. 엄마가 경험해서 하는 이야기니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미정아야,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 아니, 엄마라 해서 내가 이전부터 좋아하는 사람 만나자고 하잖아. 엄마는 이미 지만고 엄마의 속당이 들리고 다른 사람 만나 가정의 안정을 위해 살아갈 것 같아. 아빠랑 너무 안 맞아서 계속해서. 다투거나 틀며 고집 부리는 것만 생각하면 벌써 식은땀이 나는데 재혼이라니 무슨 재혼 얘기야. 혼자 살아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엄마는 재혼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되었고 넌 계속해서 결혼 안 한다. 시집 안 간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 너무나 무쓸모한 소리를 하니까 말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말아줘. 엄마가 원하는 대로 착한 남자를 만나 시집도 가고 엄마가 원하는 선생님 되어줄게. 맞아. 엄마가 우리 미정 때문에 살아온 거야. 착하고 똑똑한 나의 딸. 엄마는 어렸을 때 친정이나 시댁이 없어서 혼자 힘으로 나를 키워주셨어. 시장의 한 구석에서 김밥과 멸치국수를 파셨는데 엄마 손맛이 정말 좋아서 장사는 잘 되었어. 그 작은 식당에서 나온 돈으로 나를 학교 보내고 집을 사주시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외할머니가 도와주셨어. 올해 외할머니가 병에 걸려 많은 돈을 들였지. 살림은 항상 부족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서 모두를 아낌없이 주셨어. 다음번 무용 발표에서 미정이가 주인공을 맡을 때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미정이가 주인공을 잘할 자신이 있어요. 당연히 좋죠. 미정이는 습득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아서 주인공을 맡았어. 주인공의 옷 준비를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친구를 선택해도 괜찮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님. 제 미정이가 주인공으로 나서는데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최상의 발레복을 입게 해드릴 테니까요. 제 엄마는 물질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제가 음악, 미술 등 고급 사교육을 받도록 노력했어요. 아이들이 뿌리박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생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릴 적 엄마는 팬티도 구멍난 것을 입으며 제게 발레리나라며 주인공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그런 역할을 원치 않았어요. 엄마야. 그런 돈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호기 인형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 되어야만 해. 예전부터 꿈꾸던 주인공의 역할이니까. 주인공용 무용복은 많이 비싸기도 하잖아. 엄마도 힘들게 일하시는 이유를 난 알고 있지. 하지만 미정이는 다른 어둠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여자는 어릴 적부터 사랑을 받고 커야 하며 성장하면서 호의를 받기를 바라지. 엄마는 미정이가 그런 삶을 살게 만들 거라고 믿어. 엄마는 항상 희생을 했지. 그 힘든 모습을 보며 항상 눈물이 났어. 그래서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항상 엄마를 기쁘게 하고자 했어. 이런 생각이 항상 마음 깊이 남아 있었죠.
대학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로 진학했고 졸업 후 영어교사가 되었어요. 맞아요, 엄마. 저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년부터는 저도 영어교사가 될 거예요. 우리 미정이는 알았어요. 엄마가 이길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시도해도 실패하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고 우리 딸이 최고예요. 제가 교사가 되면 이웃들을 초대해 환영 파티를 열었던 우리 엄마입니다. 아, 우리 미정이가 그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지만 엄마가 최근에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오늘은 김밥과 국수로 만들어야겠네요. 더 맛있는 음식을 해야죠. 그래, 여자가 교사면 1등 신부다. 미정이가 좋은 집으로 시집간다는 게 남았구나. 아니, 난 돈 많은 사위를 원하지 않아. 그냥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미정이가 최고라면 충분해. 미정이의 사위가 어떨지는 잘 살펴봐야겠네. 족발은 조금 덜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잘 만드는 게 김밥과 국수니까 이 정도로 충분하죠. 족발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다 먹으라고. 아이고, 미정아,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 세월 30년이 넘어서 한 동네에서 살아오다 보니 이렇게 기쁘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교사가 된 후에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학교에서 만난 동료 교사와 연인이 되어 이제의 남편을 집에 소개한 적도 있고 때로는 또다시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던 부부가 남편의 강경화 진단을 받아들이고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섰다. 이 병은 현재로서는 간이식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다. 남편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지만 갑자기 이런 질병에 걸린 것에 궁금증을 품고 있다.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급격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간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환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한다. 기린이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동생과 시어머니, 저를 포함한 온 가족이 기증자 적합 검사를 받았고 저와 시동생이 기증합자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대 맞으려고 해도 울렁증이 있어 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형님이 간이식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내가 이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지. 게다가 영철이는 올해 결혼 앞두고 있는 새 신랑인데 간이식 수술해준다고 병원에 틀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니냐. 같은 조건 하에서는 같은 성끼리 그리고 집가족끼리 더욱 협조할 것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가족들끼리 토의해서 결정하시고 저는 의학적인 사실과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니 참고해 주세요. 제 남편에게 간이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도련님이나 어머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남편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애도 숨을 끊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가 간이식이 대순이고 우리 친정 엄마가 그 중증의 치매로 요양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사실 친정 엄마께서는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점점 악화되어서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휴직을. 어머님을 집에서 돌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확고한 의지로 억린을 쓰며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최서방이 매우 아프게 되었을 때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 어머님을 다시 데리러 갈게요. 정아, 어머님은 너만 행복하면 됩니다. 어머님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제 이름도 얼굴도 잊어버린 딸의 얼굴과 이름을 가진 어머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언제나 대답은 똑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머님의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버려서 죄송해요. 돈 많이 잃은 주식 때문에 우리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수술비와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어머님께 부탁을 좀 드렸어요. 사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여보, 저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나는 주식 투자를 많이 반대했었죠. 나 또한 후회가 많아요. 그때 당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도 덜 힘들었을 텐데. 주식 때문에 당신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 미안해요.
당신은 학교 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나의 잔소리를 듣느라 지친 것 같아서 더 안 좋아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요. 저는 그러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스트레스는 당신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간에 이렇게 큰 스트레스가 가장 컸을까요? 솔직히 제 적성에 안 맞는 학교 업무가 있었죠. 안정적이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직업을 바라왔지만 교사에게 적합한 성격이라고 하셔서 사범대로 갔다가 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교단에서는 전혀 즐거운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학교 업무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주식 투자로 학교를 그만두려고 시작했지만 실패해서 그게 두 번째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신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면 건강하게 회복된 후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게요. 아이야, 학교를 그만둬도 돼요. 당신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왜 그 직업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요? 수술을 잘 받고 건강 회복부터 하자고요. 일단 그것만 생각해요. 아이야, 나는 정말 면목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수술 잘 받고 빨리 건강 회복하세요. 제가 기증자가 되어 남편께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이었어요. 남편은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고 저도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학교에 다시 입사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부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번 달은 오절 난시 요양입니다. 원비가 입금이 안 되어서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자동 이체 신청을 해두었는데 제가 요즘 경황이 없어 살피지 못했네요. 이번 주까지는 꼭 금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 실패와 긴 휴직 그리고 다달이 들어가는 친정엄마의 치매 요양이까지 저희 부부의 경제 상황은 나날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선배 미안한데 나한테 한 300만 원만 구워줄 수 있어요? 아니, 김 선생 요즘 많이 어려워 남편 간 수술하고 복직 안 한다는 소문 돌던데 사실이야? 아, 아니죠. 벌써 그런 소문까지 돌아요. 우리 그의 회복 거의 다 했고 다른 일 알아보는 건 사실이에요. 교사만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 어디 있다고. 그 나이에 다른 직업을 알아본다고 적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힘들어해서요. 더 늦기 전에 다른 일 알아보는 게 여기 교편 잡은 사람들 중에 김 선생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답답하다 지루하다 뛰쳐나가 놓고 이만한 직장도 어디 없다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 동동 리는 사람들 천지라고. 김 선생까지 부추기지 말고 최 선생 잘 타이를 하고. 딸아이도 아직 어리지 않아. 네, 아직 어리죠. 부부교사면 부자는 아니어도 애 하나 키우면서 살기엔 부족함 없어. 내가 해봐서 안다고. 형편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돈은 구워줄게. 다음 달이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달에 꼭 갚겠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다니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치매는 쉽게 낫는 병이 아니지요. 제 멘탈을 단단히 잡아야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조언에 힘을 내고 남편을 설득해야겠습니다. 선배님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은 부유한 여자와 결혼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날부터 시어머니와 그녀가 나를 향한 비난과 고리타분한 말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지 서로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야죠. 하지만 형님은 부도 스타일의 분위기를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상이나 모습에 조금 신경 써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무언가 잘못 말한 걸까요? 말실수는 다시 말이죠. 너희처럼 젊은 사람은 옷이나 외모를 신경 써야 한다고. 여성은 세련되게 차려입는 게 사랑받는 비결이야. 형님, 당신은 쇼핑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선물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이즈도 안 맞을 것 같고 다른 사람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모에는 무지하고 가진 것도 없는 애가 자존심만 짱짱해서 친정이 좀 못 살면 약간 어수룩함이라도 겸손한 맛이 있어야지.
내 동생이 너를 생각해서 주는데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어머님 곁을 구진하세요. 형님 입장에선 싫을 수 있어요. 미안해요, 형님. 제가 실수했나 봐요. 각자 취향도 다르고 은은한 건 친해야 가능한 건데 만나서 제가 좀 실망했어요. 실망은 뭘까? 내가 너를 형님이라고 할 정도로 미약하게 다룰 만한 게 없나? 위층에서 역할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 동생이 줬다 걷는 옷과 가방을 거절해서 역할을 동문할 정도인 콧받침을 듣고 보니 내 처지가 참 힘들고 서러워 보인다. 동생의 부모님이 주류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곁에 있는 아기랑 하우 좀 가져왔는데 어디에 둬야 돼? 야, 그 희귀한 걸 그렇게 많이 가져왔잖아.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 엄마가 직접 제주도와 성해로부터 싼 값에 사오셨어. 마다이 이렇게 귀한 지표를 기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부모님 사업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인맥이 좋으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싼 가격으로 사셔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하지만 재료 자체가 비싼 음식이라. 그런데 요즘 잘해지지 않아요, 그 무마? 아, 요잖아. 그래서 요 소녀 왔다. 남편, 딸 챙겨 먹어. 엄마 먹여 드리십시오. 드시기 시작할 때에는 맞아요. 내가 또 하찮은 자존심 불타오르는구나. 자존심이 어디 있어? 밥 줄래? 이 세상에 살아남거나 돈 벌지 못하는 게 자존심이야? 참 그래 형님. 우리 정말 싱싱하고 천국도 투구 등급이야. 응, 그렇지. 엄마가 수술하고 회복되는 중이야. 잘 부탁드려야 해. 좋지 않은 환자들은 영양을 너무 많이 먹지. 너네 남편만 입이야? 자랑스러운 정인이를 생각해서도 챙겨주지 못해? 아이쿠, 자존심만 내세워. 매번 억지로 나눠주고 부담스러워하는 나에게 자존심 내세운다면 마음이 아픈 어머니가 있다. 동서가 예단 준비하러 간다면 나는 그게 잘 돼. 명품 좋아해? 그래. 101개 선물할게. 평소 즐겨 다니는 브랜드 뭐냐? 아, 난 별로 대답하는 대로. 서로 최소한의 부담은 좋아해. 우리 형편이 힘들어 수익도 많이 못하니 부담스럽다고 받으면? 너 결혼해서 새 가족들을 만나 가려는 동안 어떤 말을 했지?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내가 언제 왔는지 중요한가요? 작은 아이가 예단을 드리는 중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곁에서 도와주지 않고 초로만 앉아 있으니 어쩌면 안 되겠네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인이 아빠와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당신 부모님과 둘째 딸 부모님은 집안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런 아이에게 스몰 웨딩을 하라고 하는 건지요? 정신이 없는 건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정도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몸만 딱딱한 부모님의 집에 놀러가 사치를 즐기며 분노하고 집과 차, 예댐까지 전부 격식을 맞춰와야 하는 둘째 딸과 비교하며 스몰 웨딩을 할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할 것 같네요.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정말 기대 이상으로 본다고요? 여자로서 절출미인이 한 번 내 롯까지 뭐만 입어봤어요. 그러면 얼른 나가요. 남편과 딸을 데리고 우리 가족은 빨리 섬세히 정리해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저희와 옷이 똑같이 입혀져 나오시나요? 동생, 어디 가셨나요?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내려왔어요. 화장이 좀 필요해서 그렇죠. 어떻게 하죠? 동생이랑 저랑 같은 옷 입게? 전 좀 당황해서 어째 발을 모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갔고 딸아는 차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제 등에 어인 채였고, 그런데 예비 동서가 남편이 자리에서 사라지자 막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형님 그 옷 어디서 빌려? 형님 수준에 감당이 안 되는데 언제 나왔는지. 동서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 합세해서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 그 옷을 돈 주고 사 입었을 리는 만무하고 어디 되어 점이냐. 그래도 수준 한번 괜찮군 하네. 동서가 입은 옷과 카트 옷을 대여해주는 걸 보면 저는 어쩔 수 없는 모멸감에 얼굴이 불그락 하게 되더군요. 엄마, 근데 할아버지가 엄마 입은 옷 앞으로 벌은 더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 마구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동서는 그 순간 잠에서 깬 내 10살 딸의 한마디에 말 그대로 개차반이 났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요. 시동생의 상견 내가 있기 얼마 전에 저는 죽은 줄 알았던 친아버지와 상봉했다. 올리 만무한데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은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한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수학원을 알아보고 저는 펑크가 난 생활비를 아는 동료 교사들에게 꾸라 한참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김 선생 나이 지긋한 분이 김 선생을 찾아오셨네 나를요 우리 반 학생. 어머니가 지금 현관에 계셔 몇 년 전 학부모는 아니시라 연락도 없이 누가 찾아왔는지 궁금해서 현관에 나갔더니 흰머리에 품위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학교까지 찾아오신 건가요? 흰머리 노인은 나를 보자마자 눈에 눈물이 글썽 쓸어져 다가와서 덥석 앉았습니다. 미정아, 우리 정이 이렇게 잘 커서 선생님이 되다니. 사대강한 감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껴앉았습니다. 당황스럽고 이해하지 못하여 누구신데? 왜 이러시나요? 미안하고 주변 사정을 모르고 안고 오니까 놀랐겠죠. 미정아, 나는 내 아빠야. 너희 엄마는 이미 날 죽여버렸다는데 알고 있지만 난 너의 진정한 아빠, 김한식이다. 아빠만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요. 제 아빠는 제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그런 적 있습니다. 미정아, 그건 내 엄마의 거짓말이야. 엄마는 아빠가 지울 수 없는 죄로 인해 거짓말을 하고 너의 아빠로 날 친부로 만들었어. 엄마는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있어. 아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거짓말로 널 보호했어. 아빠의 부모님은 언제나 함께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직접적인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지식과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은 영화 속 상황을 믿지 못해 친자 확인 검사부터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본 사진에서만 알던 고모가 불쑥 나타나 아빠의 정체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더 혼란스럽고 이상한 생각만 듭니다. 엄마의 정신 상태가 오락가락해 묻기도 어려웠죠. 믿어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친자 확인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그분의 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미정아, 너의 아빠가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무릎을 꿇고 온 아빠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의 과오를 고백하려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빠에게서 들었어요. 지난날 부모님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바람 피운 거야. 사람이라니까 미안해요. 엄마야.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건데 이미 너와 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정말 미안해. 그래. 너도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붙잡혀 있잖아. 난 이젠 영숙이를 떠낼 수 없어. 그 아이는 내 것이거든.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어느 정도 가졌다고? 그건 내 아이가 아니야. 내가 치욕을 주는 소리야. 그래. 신뢰할 만한 가족은 있는 걸 알겠다. 나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한 가지도 없는데 그럼 날 버리고 하는 말이 미안해. 마음이란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정신 차리고 그 사람 쪽을 안 봤는데 어떤 식으로 보게 됐는지 모르곤. 난 사과하고 싶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죄를 마음에 품고 당신과 미정이에게 용서를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6개월 미정. 돈을 벌면 반은 당신에게 줄게. 당신과 미정이에게 필요 없다. 당신과 미정에게 어떻게 도와줄지 내가 정할 테니까 뭘 원하는지 말해줘. 내가 다 할게. 아니면 내가 정한 대로 할게. 그만큼 마음에 안 든다면 영숙이에게 보내줄게. 남자를 붙들고 싶지 않아. 나도 그렇고 미정 엄마, 미안해. 부르지 마. 당신도 더 이상 내 남편도 아닌 미정의 아빠도 아니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그뿐이야. 미안해. 당신을도 도와주겠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아빠는 돌아가셨고 우리는 다 각자 살자. 용서 받을 거야? 당신이 미정을 보러 올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울어도 못 보겠어. 아버지 자격 없는 사람이 우리를 본다면 안 돼. 그렇게 바래? 미안해. 그것만은 원하지 않아. 다시 경계하지 말아주세요. 미정 엄마, 그 정도로 친구한테 눈짓하면 안 돼. 검에 각오 없이. 미정에게. 앞으로 나에게 당신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도 버티고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정희, 엄마 제발 제발. 미정은 보게 해줘. 응. 앞으로 생길 당신 새로운 가정에 충실해. 죽을 때까지 나와 미정의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그게 유일하게 당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명심해. 엄마는 그 길로 아빠와 이혼하셨고 평생 아빠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저에게 거짓말하신 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정아, 저와 엄마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리다서 왜 이제 와서 제 앞에 나타나신 건가요? 그 사람과는 정리한 지 이미 오래됐다.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아이는 뱃속에서 잘못되었고 그 때문인지 그 사람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 지금은 조그만 사찰의 비구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엄마의 처사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 역시 한 남자의 아내로 딸아이의 엄마인 입장이라 보니 엄마의 독한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닙니다. 친한 친구에게 남편을 뺏긴 심정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배신감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엄마는 어떻게 보면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선택한 건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알다시피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세요. 엄마의 의견을 듣고 아빠를 다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안다자. 그러나 아빠가 변명하자면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몇 번이나 널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거절을 받아들여 그럴 어떤 시도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 어쩔 수 없는 실수를 범하지만 인간으로서 아빠를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나도 나이는 먹었고 미정아, 그럼 이제라도 아빠를 받아들여 주길 부탁해. 엄마는 지금 시점에서 아빠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당장 아빠를 데리고 집에서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 성상은 요양원 생활을 원하지 않아. 고마운 말씀은 하지만 엄마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아빠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작년 가을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었죠. 세월이 흘러 이렇게 지날 때까지 지금의 결정은 힘들어. 제발 우리 미정이게 아게 해주길 바래. 영숙이는 혹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해당 부분은 한국어로만 제공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한 지가 언젠데 5년 전에 강원도 어느 사찰에 비구니로 들어갔다 소식 듣고 나도 그 후로 얼굴 못 봤어. 당신은 당신 사랑하던 여자를 비구니 팔자로 만드는 재주가 있네요. 나 역시 한평생 비구니로 산 거나 다름없으니 아무리 날 욕하고 비아냥거려도 좋아. 이제라도 지났네. 과오를 좀 용서해줘. 부탁이야. 내 용서가 이제 어서 무슨 의미가 그이 있다고요. 나 역시 당신과 미정이의 천륜을 끄는 건 평생 마음의 짐이에요. 미정이나 일 좀 생각해 볼 테니 기다려요. 정말이야. 당신 정말 생각해 볼 거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성정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요. 연락할 테니 가서 기다려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영영기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 엄마는 이미 치매가 많이 진행 상태라 약을 복용하던 중이셨고 그 후로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원하신 거였으니까요. 엄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거짓말을 안 한다. 거짓말 할 거라면 내 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마당에 차라리 내 진난 과오를 걸지 않았겠냐. 엄마가 지게 말씀할 타이밍을 놓치고 기억을 놓으신 것 같네요. 엄마, 내가 날 보고 안 보고는 천천히 결정하려. 그런데 미정아, 넌 어차피 시집가선의 가정에 매여 있는 몸이니 엄마를 아빠가 집에 데리고 와서 기뻐해다. 고마운 말씀은 하지만 엄마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아빠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작년 가을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러 갔었죠. 세월이 흘러 이렇게 지날 때까지 지금의 결정은 힘들어. 제발 우리 미정이게 아게 해주길 바래. 영숙이는 혹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해당 부분은 한국어로만 제공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에게 속지의 심정으로네. 엄마 아픈 이 시점에 내가 그 도움이라도 되고 싶구나. 아빠는 울면서 제게 그런 부탁을 하셨고 전 승낙해 드렸습니다. 저 역시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었으나 그럴 여력이 안 돼서 늘 마음이 아팠으니까.
요양원을 퇴소하면 엄마는 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미정아, 엄마 정말 집에 가는 거야네? 엄마, 근데 내가 사는 집은 아니야? 아빠가 엄마 모셔 간대요. 괜찮아네. 아빠하고 사는 거 좋지? 엄마는 미정의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단다. 엄마는 아빠의 지난 과오는 잊고 완전히 어린애 같은 남편 바라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천진하게 아빠 팔에 매달려 한방 웃음 지는 엄마가 낯설었어요. 정말 아빠 자동차 가지고 왔어? 멋진 자동차 사서 나 드라이브 시켜준다고 했잖아. 당신 좋아하는 아야쿠 커다란 자동차야? 얼른 가서 차 타고 집에 가자. 아휴 신나다. 나 진짜 여기 나가는 거지? 여기 가옥 같고 간호사들 무섭고 짜증났는데 나 다시 여기 안 와도 되는 거지 위정 아빠? 그래, 당신 절대 여기로 안 보낼 거야? 이제 집에 가서 나랑 평생 살자. 내가 잘할게 여보음. 정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 잘생겼네. 아이처럼 구는 엄마를 살뜰하게 보살피는 아빠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즘 일본에서 하더라.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서 부동산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 하얀 리무진을 타고 요양원에 오신 아버지를 보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재력을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시러 갈 테니 너는 걱정 말고 아버지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잘해라고 말씀하셨어. 아, 맞다. 아버지는 입시 준비 중이라더라. 남자는 교사보다 한의대나 괜찮을 수도 있겠다고 했잖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돼. 한의대에 합격하면 학비나 그래. 나중에 한의원을 열게 될 거라고. 아버지는 돈으로 마음 살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으로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거야? 아버지는 빚이 많은 경제적인 상황을 알기에 큰 돈이라도 저에게 예금 통장과 카드를 건네시려 했어. 상황이 그렇게 심각했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돈 없다는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돈으로라도 아버지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이거라도 갖다가 쓰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큰 돈을 너를 위해 못 쓰겠다 해서 배우셨었어. 여러모로 빚도 많아서 생활에 여유를 못 느끼게 되었어. 서정한 빈틈 속에 난생 처음으로 경력 활약이 상출동하리라. 서전은 그에게 뜬 날의 행운을 초래하는 정답을 제공해준 여러 작전들과 상상의 창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의 길을 그려나갈 때 기회를 가져다주는 재력과 자업자득을 경험하겠죠. 한 번 시와의 시작으로 나날을 관망하되 그 쉬풀이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못하게 되기에 정확한 판단력은 필수적입니다. 들은 것이 사실이었어. 친정에서 건물을 선물로 주었다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말했어.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체류력과 친정 아버지가 있다는데 동서도 오늘 왔다더니 왜 안 보이냐고. 오늘 둘째는 못 올 거라고 했어. 가족 식사 자리인데 왜 그래? 아, 이런 말도 안 돼. 친정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가는 중이라며 지금 모든 게 위태로워졌다고 해. 아, 이거 극으로 올라왔어. 모르겠다. 나의 혈압약이 어디 갔지? 찬장에서 찾아볼게. 아구, 가령 가져다 먹으라니까. 어머니, 그럼 지금 밥상을 차려놓을게. 아휴, 너도 직장 다니는 애면서 밥도 없어. 밖에서 식사하자는 거야? 내일 출근하려면 오늘은 좀 쉬어야 해. 가족 식사하는 날에 내게 한상 차리라던 시어머니가 태도가 바뀌었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인 덕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한이 생긴 이후 자신의 건물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격스러워. 어머님, 우리 며느리가 보니까 폭이 없는 모습이야. 점점 더 운이 좋은 얼굴인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면 나는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어. 촌스럽지 않아 보인다. 언제나 무례하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였지만 그런 말씀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요양원에서 나온 후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 엄마는 날이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인식력과 기억력은 흐릿하지만 건강이 훨씬 좋아졌어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엄마가 다시 아빠를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아빠를 왜 미워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따뜻한 사람인데. 정말이지 아빠는 왕자님이고 나는 공주야. 엄마처럼 아빠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도 했던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아마도 치매 때문에 단순히 아빠와의 좋은 시절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다행일지도요. 끝내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씻어내고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